안녕하세요. 일본 사건 여행의 민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바로 히로시마인데요. 히로시마는 혼슈의 남서부인 츠고쿠 지방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도쿄에서는 비행기로 1시간, 신칸센을 타면 4시간쯤 걸리죠. 히로시마는 미야지마, 이쿠츠시마 신사, 원폭돔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지브리 영화 벼랑이의 포뇨의 무대가 된 토모노 우라도 있어요. 이렇듯 도쿄와는 색다른 정치를 느끼게 해주는 히로시마에 끔찍한 연속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996년 9월 14일 오전 7시쯤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여성은 풀숲에서 한 여성의 사체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같은 날 이 여성의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사체의 신원이 확인되는데요. 이 여성은 술집에서 일하는 D였어요.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하는데요. 탐문 수사 과정에서 D가 택시기사인 남성과 자주 어울리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를 받게 돼요. 그의 이름은 히다카 히로아키. 히다카는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큐슈로 도주를 해요. 하지만 도주 일주일 만에 검문을 받고 체포돼요. 조사실에 끌려온 그는 담담히 진술을 하는데요. 히다카는 술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D를 알게 돼서 자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고 해요. 9월 13일에도 호텔에서 관계를 한 후 자신의 택시에 D를 태우고 집 근처에서 내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살인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인적이 드문 풀숲에 차를 세우고 그녀를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D가 차문을 열고 도망치는데요. 히다카는 D를 놓치면 모든 건 끝이라는 생각에 그녀를 뒤쫓아가서 목을 졸라 살해해요. 그리고 그녀의 지갑에서 돈을 뺏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택시회사로 되돌아가요. 거기서 택시 뒷좌석에 피 묻은 시트를 새 걸로 바꾸고 귀가를 했죠. 히다카의 진술을 듣고 난 경찰이 "왜 그래? 또 있잖아" 라고 무심한 듯 툭 말을 던졌죠. 그런데 경찰이 다 알고 있는 줄 착각한 히다카가 자신의 여죄를 죄다 불어버리게 돼요. 5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에 4명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범행은 네 번째 범행이 일어나기 약 5개월 전인 4월 18일 오후 8시쯤이었죠. 당시 히로시마의 신텐치 공원은 성매매의 메카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히다카가 앳돼 보이는 소녀에게 말을 거는데요. "너랑 할래? 20만원 주면 콜." 그리고 이들은 러브호텔로 가요. 근데 A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은 집 나간 아버지 대신에 빚을 갚기 위해 이 짓을 하고 있고 원래 오사카에 사는데 여기 히로시마까지 온 거라고 말을 해요. 오늘 아저씨한테 받은 돈까지 합하면 딱 200만 원이 되는데 이 돈은 갚는 데 쓸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히다카는 좀 안 된 생각이 들었는지 성관계는 하지 않고 A를 그냥 보내주기로 해요. 그리고 A를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역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죠. 하지만 히다카는 불현듯 자신이 이번 달 갚아야 될 대출금이 퍼뜩 떠올랐죠. A가 가진 200만 원이면 이번 달은 별 탈 없이 패스. 게다가 A는 오사카에 사니까 여기 히로시마에서 죽여서 산에 버린다고 한들 누가 알겠어?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히다카는 A에게 차가 고장난 것 같다며 엔진을 좀 살펴봐야겠다며 차를 세워요. 그리고 차를 보는 척하다가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서 A를 목졸라 살해해요. 그리고 그녀의 시신은 용수로 쪽에 유기했죠. 18일 후 그녀의 시신이 부패된 채 발견되었지만 경찰은 범인에 대한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해서 수사는 진전되지 못했어요.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도 점차 사그러들었죠. 히다카는 성매매 여성과 자신이 접점이 없다면 잡힐 리가 없다며 자신감을 갖게 돼요. 두 번째 범행은 첫 범행 후 4개월 후인 8월 12일 히다카는 또다시 신텐치 공원으로 향해요. 거기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B를 만나서 30만 원을 주고 러브호텔에 가서 관계를 했죠.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수법으로 B도 살해해요. 8월 13일 오전 2시 20분쯤 그녀의 시신을 강변 쪽에 버렸죠. 두 번째 범행 이후 히다카는 범행 동기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처음에 그의 범행 동기는 돈과 성욕이었는데 두 번째 범행 이후 살인행위 자체에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다시 범행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거든요. 첫 번째 범행은 1996년 4월 18일, 두 번째는 1996년 8월 12일, 4개월 만이죠. 세 번째는 1996년 9월 7일, 1개월 만이죠. 네 번째는 1996년 9월 13일, 일주일 만이에요. 세 번째 범행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범행 이후 약 1개월 후인 9월 7일 오후 11시쯤이었는데요. 히로시마 유흥가 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성매매 여성 C에게 히다카가 다가가는데요. 차에서 가능하냐고 묻고는 C가 오케이 하자 그녀에게 30만 원을 건네고 차에 태우고 산길로 차를 달려요. 히다카는 이곳에서 성관계는 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수법으로 C를 살해해요. 히다카는 그녀의 지갑을 뒤져서 현금을 다 꺼내고 시신은 산속에 유기했어요. 네 번째 피해자 D의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피해자 B와 C는 시신조차 찾지 못했을 거예요. 범인 히다카는 1962년생으로 삼형제 막내로 태어나요. 부잣집이어서 어릴 때부터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랐다고 해요. 중고등학교 때는 교우관계도 좋은 편이었고요. 다만 학벌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해서 자신이 지망하던 명문대학에 2번 연속 떨어지자 크게 좌절하게 돼요. 크게 낮춰 들어간 후쿠오카 대학에서는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동급생들을 무시하기까지 했죠. 내가 그 대학만 붙었어도 우리는 볼일 없는 거야. 나는 니들하고 레벨이 달라.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 히다카는 술과 도박에 빠져서 학교에 안 가는 날이 많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동급생들이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에 붙자 그의 콤플렉스는 또 도지게 돼요. 결국 히다카는 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인 미야자키로 내려갔죠. 27살이 되던 해에 삼촌의 소개로 히다카는 히로시마에 있는 택시회사에 들어가게 돼요. 특히 손님들 중에서 대기업 직원을 태운 날이면 히다카의 억눌러진 학벌 컴플렉스는 또다시 기어올라와서 그를 괴롭히곤 했어요. 그리고 29살 때 히다카는 삼촌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돼요. 다음에 딸을 얻었지만 아내는 산후 우울증이 극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말아요. 그리고 딸 아이는 친정집에 맡겨졌죠. 그는 또다시 좌절하고 주위를 원망하게 돼요. 택시 운전으로 번 돈은 술, 여자, 도박에 다 쓰고 심지어 제2금융권에서 돈까지 빌렸으며 막 살게 돼요.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망치고 결국 다른 사람의 소중한 목숨들까지 빼앗고 이런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텐데요.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사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시청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